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은 겉으로 보기엔 엄청 화려한 왕실 파티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어떻게 인간의 제국 속에서 이 숨겨진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그것도 술 기운에 아주 충동적으로 툭 내뱉은 결정 하나가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겉보기엔 그냥 흔한 술자리 하프닝 같은데 놀랍게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맞춰볼 거대한 역사 퍼즐의 첫 조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인간의 권력과 허영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잘 나가는 시절, 그 권력이 얼마나 시끄럽고 압도적이었는지 한번 쓱 살펴보죠. 먼저 숫자 127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지역의 개수거든요. 인도에서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냥 당시 세계를 다 씹어먹는 초강대국이었고 그 중심에 절대군주 아하수에로가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왕이 진짜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벌여요. 180일, 그러니까 무려 반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잔치를 엽니다. 아니, 반년 내내 파티라니. 상상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온 세상에 뽐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플렉스 그 자체였습니다. 파티장 스케일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백색, 녹색, 청색의 최고급 휘장이 쫙 깔려 있고 엄청난 대리석 기둥들에 사람들이 마시는 잔은 전부 금잔이에요. 게다가 포도주는 물처럼 콸콸 쏟아지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눈부신 화려함 이면에는 끝을 모르는 인간의 텅 빈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권력의 쇼가 마지막 날 제대로 엎어집니다. 술에 흠뻑 취한 왕이 자기 권력을 한 번 더 자랑하려고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불렀는데 글쎄 와스디가 딱 거절을 해버리네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존심이 바닥에 곤두박질 친 겁니다.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 왕은 홧김에 왕비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왕비 자리를 너보다 나은 사람한테 줘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의 결정이요.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섭리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마스터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파트, 고아의 조용한 준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시끄럽고 허세 가득한 제국 한가운데서 아주 조용히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차례예요. 여기 아주 완벽한 극과 극의 대비가 있어요. 한쪽은 방금 본 것처럼 강력하고 시끄럽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아하수에로 왕이죠. 반대쪽엔 누가 있냐? 포로 출신의 유다인 모르드게, 그리고 그가 걷어 키운 고아 소녀 하다사, 즉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한 줌의 힘도 없는 약자들이지만 이들에겐 침묵과 인내, 순종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가 있었어요. 에스터가 새로운 왕후 후보로 뽑혀서 궁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진짜 길고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또 다른 6개월은 각종 향품으로 꼬박 1년을 단장만 해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은 거지만 사실 정말 지루하고 외로운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듬어지는 기나긴 준비의 기간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에스터가 보여준 가장 돋보이는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끝까지 입을 꾹 다문 거죠. 이 완벽한 순종과 전략적인 침묵이 이 불안한 계절의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왕관을 쓴 에스터입니다. 그 길고 조용했던 준비를 끝내고 힘없던 고아 소녀가 제국의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죠.
드디어 에스터가 왕 앞에 나설 차례가 됐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다른 후보들처럼 화려하게 더 꾸며달라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갔는데 웬걸요.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립니다. 억지로 뭔가를 더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의 호의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하더라.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포로 민족의 고아 소녀가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신데렐라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유다 민족에게 닥칠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기도 전에 미리 그 핵심 자리에 에스터를 딱 세워두신 완벽한 안배였던 거죠. 그럼 이 따로 놀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타이밍을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한번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와스티가 홧김에 폐위되죠. 그 빈자리에 에스터가 왕비로 올라가죠. 그리고 때마침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엿듣게 되고 그게 궁중일기에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연속 같아 보이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치밀하게 짜인 각본처럼 아주 정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완벽한 타이밍의 연속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조금은 답답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아서 왕을 살려줬잖아요? 공식 기록에도 명확하게 다 적혔어요. 근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완벽하게 잊혀진 거예요. 아니, 왕 목숨을 구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다니 엄청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받지 못한 충성은 나중을 위해,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터뜨리기 위해 잠시 킵해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해설의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충성했는데 보상도 못 받고 잊혀진 불쌍한 모르드게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보이지 않는 마스터 플랜을 보셔야 해요. 만약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고 모르드게의 이 행동이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악당 하만이 꾸민 대학살 계획이 성공했을 거고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까지 끊어질 뻔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걸 막아낸 어마어마한 안전장치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긴 이야기를 네 가지 핵심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인간의 화려한 영광은 180일짜리 파티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겁니다. 둘째, 역사를 움직이는 섭리는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셋째, 에스더의 1년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고의 준비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당장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행한 순종은 반드시 가장 완벽한 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결과도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하게 답답한 준비의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의 조각들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묵묵한 하루하루에 작은 위로와 의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